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을 만들고 나서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바로 또 정보들을 한데 취합을 해봤는데요. 일단 빵형이 오늘이죠. CNBC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짧은 인터뷰를 가졌었고, 그리고 그 후에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서 SEC가 공개적으로 리플사에 대한 소송건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이유는 바로 13억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라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소송에 직면한 사람들은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크리스 랄슨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정지시키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송권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들 몇 개를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전 이거 보고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메사리의 창업자가 리플사를 응원한다라고 하네요. 리플사를 정말 싫어하는 것으로 명성을 떨치는 사람인데, 리플사를 응원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SEC가 특정 자산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가 시대에 심각하게 뒤떨어져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리플의 승리를 기원한다. 새로운 선례를 만들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전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미국 정부는 세수를 만들어내는 현지 기업을 꺾어서는 안 된다. 리플사가 안정화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장 확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리플사를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사리의 연구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SEC가 승소를 하게 되면 다수의 거래소가 XRP 거래를 중단하게 될 것, 상폐를 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XRP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면 XRP 유동성은 빠르게 고갈되고 가격은 폭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각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트리티움 같은 경우도 XRP가 증권으로 취급되기 시작하면 대다수의 거래소 및 투자자가 더 이상 해당 자산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뒤에 인터뷰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를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 기관인 코인센터 같은 경우는 XRP가 증권이라는데 어떠한 반대 의사도 제시할 수 없다라면서 SEC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도 지적을 하듯이 이오스 같은 경우도 전에 2,400만 달러치 소송이 걸렸는데 그거 그냥 물어주고 퉁쳤다. 리플사도 마찬가지다. 13억 달러 그냥 물어주고 계속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13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근데 그런 식으로 일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냥 돈 주고 퉁치면서 바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면 그것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오늘 있었던 빵형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빵형이 출연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CNBC의 패스트머니 파워 런치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리플사는 SEC로부터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몇몇 XRP 투자자들은 XRP를 매수하게 됨으로써 리플사의 증권이나 지분을 사들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빵형이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곳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자금을 모집할 때 벤처 캐피탈, 기관들 그리고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곳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했으며 이러한 은행들 역시 리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XRP와 리플사는 완전히 별개로서 XR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로 지난 8년간 조 달러 단위가 넘는 XRP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SEC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봤으면서 솔직히 좀 놀랍게도 이제서야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비트코인 XRP 외에 여러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무엇이 SEC로 하여금 리플사에 소송을 걸게 만든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2년 반 전에 SEC는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며 상품이나 통화로 간주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 후로 멀지 않아 이더리움 역시 같은 범주로 포함을 시켰다. XRP는 사실상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도 탈중앙화된 면이라든지 그 외의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XRP는 전 세계 수백 곳의 거래소에서 거래 중에 있으며 세계 그 어떤 나라도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영국,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XRP를 통화라고 정의를 내렸으며 미국의 금융범죄 단속국 역시 XRP를 통화로 분류를 했다. 자, 그 다음 거래소에 관련된 질문이 나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전체 암호화폐 거래 볼륨 중에 12%가 XRP인데 이 소송에 직면했다는 것이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다른 글로벌 거래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95% 이상의 XRP 거래가
SEC의 관리 바뀐, 영역 바뀐 미국 외에서 일어난다. 내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가? 이것은 단지 XRP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의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SEC는 암호화폐 업계의 승자를 그들이 직접 뽑은 것과 같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SEC의 관리 밖에서 개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암호화폐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불길한 징조이다. 미국 정부는 원하는 대로 업계의 승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XRP는 리플사가 없어도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지, 실제로 리플사는 모든 XRP를 처분하고 리플사의 기업적인 면에서만 사업을 발전시킬 생각은 없는지라고 묻자,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방금 언급을 한 대로 XRP가 증권이라면은 리플사가 사라지게 되면은 XRP도 사라져야 하는데, 리플사가 없어져도 XRP는 계속해서 거래가 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미 XRP 레저를 기반으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그 이유는 바로 XRP가 성능이나 가격, 결제 면에서 더욱더 뛰어나기 때문에 통화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기도 더 많이 먹고 거래하는데 비용도 더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SEC 측에서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리플사는 맞받아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소송이 전개가 될 것인가? 이 13억 달러를 주고 그냥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끝장을 보게 될 것인가, 이 승패 여부에 따라서 XRP 운명은 어떻게 갈리게 될 것인가 등등, 리플사에게는 고비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한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삼다수 뿌리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